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저에게는 지금 고3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아들 바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이를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아이가 갖고 싶다는 것, 먹고 싶다는 것, 하고 싶다는 것에 다 동의하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면서 조금씩 예전에 귀엽고 예쁘던 모습에서 벗어나 저와 갈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비행 청소년들하고 어울리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 게임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제가 화가 나서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계속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현재 전 배우자인 아이 엄마와 같이 살고 있고 저는 홀로 살고 있습니다. 아들과 같이 살던 때도 이미 우리 부자의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이제 이혼을 하고 따로 살게 되었으니 마음에서 더 멀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자주 전화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자고 하는데 아들이 지금 많이 삐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서너 번 전화하면 한 번 받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빠라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아이에게 계속 전화하고 만남을 종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한 걸음 물러나서 아이를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는 일입니다. 당신이 현재 아드님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들으니 그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로서의 역할과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아드님은 이혼 과정에서 엄마와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라는 의견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이의 바람이나 부탁이 아니라 아이가 혼란과 상실감 속에서 느꼈던 본심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원했던 아이의 소망을 들어주지 못한 점에서 지금 아드님 입장에서 부모님의 관심이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일방적인 연락이나 만남 요청은 아이 입장에서는 그저 부모의 필요로 보일 수 있는 행동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관계에서도 이와 같이 마음에 적용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히 부모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을 때 더욱 진실되게 작용합니다. 때로는 멀리서 기다려주고 아이가 스스로 다가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존중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지금 불교적 관점에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바로 기대에서 자유로워지기입니다. 부모로서 아이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열망이 크겠지만 그 열망이 아이에게 의무감이나 부담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는 이미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현실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에게 계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러 다가가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아이의 필요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지금은 부모인 질문자님의 외로움과 불안보다는 아드님의 요구와 삶을 이해하고 맞춰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모로서의 사랑이 아이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은 물러나서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단순히 얘가 나중에 나를 다시 찾아오겠지라는 숨은 기대를 품고 있다면 그건 역시 아이와의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행동의 중심이 사랑과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양육의 중심이 전 배우자에게 있는 만큼 아이와의 만남이나 후속 연락은 반드시 전 배우자와의 협의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와 함께 밥을 먹으려 하거나 무언가를 사줄 때도 반드시 전 배우자에게 먼저 물어보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드님에게 부모 간 갈등의 여지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전 배우자와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아이에게 무언가를 지원하거나 만남을 가지려 한다면 아이는 부모 간의 틈새를 이용하려 하거나 불균형한 관계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드님이 엄마를 나쁘게 말한다 하더라도 엄마가 너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데 그러면 안 되라고 응대하며 전 배우자를 감싸주는 태도를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부모의 이혼은 부부 사이의 문제이지 아이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 모두가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확고한 기반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아드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이나 선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지원은 오히려 자칫 자녀와의 관계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로 한정 지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의 관계는 정서적인 교감 속에서 꽃 피웁니다. 아이와 소통하고 공감하며 그의 삶과 상황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마음 수행을 제안드립니다. 자해 명상. 조용히 앉아 깊은 호흡을 통해 내면을 고요히 가라앉히세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내가 평안하길, 내가 행복하길, 내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구를 반복하며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웁니다. 그런 다음 아드님을 상상하며 아이가 행복하길, 아이가 평안하길, 아이가 고통에서 자유롭길이라는 문구를 진심으로 되뇌세요. 이 과정에서 아이에 대한 걱정, 서운함, 분노와 같은 감정이 떠오르더라도 그것을 비판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단순히 알아차리며 흘려보내십시오. 매일 이 명상을 통해 아드님을 향한 사랑과 공감을 키워나가면서 부모로서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명상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진정한 사랑의 근간을 마련하고 내 안의 조급함과 기대를 내려놓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질문자님, 부모로서의 길은 때로는 멀어 보이고 때로는 방향마저 잃은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필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하루하루 서서히 관계를 다시 만들어 간다면 시간이 지나 진정한 신뢰와 교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은 결국 반드시 전달된다는 점을 믿으시고 이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거나 몰아붙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오기를 바라며 질문자님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으신가요? 익명으로 고민을 나누면 어쩌면 고민이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댓글이나 메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